유튜브나 뭐 들으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내가 듣는 가운데서는 빨리 있잖아 핵심을 잡기가 한참 동안 끝까지 봐야지 뭐 이렇게 알고 뭐 이런데 중간에까지 계속 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몇 번 자꾸 듣고 들으려고 시도도 하고 듣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까지는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지를 이제 핵심을 못 잡았어요,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아예 모르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갔었고, 전번에 왔을 때도 뭘 하자고 하는 건지를 있잖아요, 맥을 딱 못 잡아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전번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보면서, 하는 걸,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때 사실 조금, 아직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맥을 조금, 가닥을 조금 잡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아직 아니구나. 예. 그것부터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죠.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생각 경험을 가지고 추측하고, 짐작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이해는, 그래서, 뭐, 내나 생각이죠. 내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맨날 모든 수행에서 그러잖아요. 왜 뭐 선불교에서도 생각을 벗어나라, 뭐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뭐 생각이 뭐 끊어진 자리 뭐 다 그러잖아요. 자, 그 말이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약에 생각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다 벗어나라, 뭐 그 끊어진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옳고 그르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생각이라는 것은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맞는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머리를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 이것은 벌써 내 생각으로 벌써 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알겠어, 모르겠어. 응? 맞아, 틀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것은. 응? 또는 이해가 잘 돼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특히 이 선불교에 대한 경험이 더 많을 테니까 선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화두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화두는 즉각적으로 분명하든지 또는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응? 한 반쯤 알겠는데 이건 전부 그냥 생각이고 짐작이고 추측이지. 그런 것은 이 화두의 낙치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자 말자 분명하든지, 응? 조금 더 의심이 없고, 그 상대방의 의도가 그냥 분명하든지, 응? 그 화두의 낙서가 분명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단지 모를 뿐이야. 화두가 묻는 것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반쯤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 이러면은 이건 벌써 머리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화두가 전혀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두는 딱 하나예요. 들리자마자 분명하든지 아니면은 모른다든지 단지 모를 뿐이야. 응? 그런데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러면 벌써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두드리 맞아야 돼. 응? 이러면 이제 몇 방 맞는다는 얘기야. 이러면은. 예, 예.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분명하다는 것도 내가 분명한 게 아니라 그냥 들리자마자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그냥 그러한 거야.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알겠어, 이해해서, 그래서,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분명해. 응?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야. 이때부터 머리 굴린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응? 적극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예 모른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단지 모를 뿐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없고 힘듦도 없어요. 응? 답답함도 없어요. 응? 지루함도 없어요. 응?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규정한다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게 없어요. 응? 그냥 단지 경험이 있을 뿐이야. 응? 그래서 이 수행법담에서는 딱 그냥 제일 처음에 기본 자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함이 없는 거예요. 판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일 처음에 그 절에서는 법문 시작되기 전에 법회에서 항상 뭐 해요? 뭐라 그러나 입정 그래요. 입정 그래요. 항상 입정 그래. 입정이 뭐냐? 정이라고 하는 게 팔정도에서 정이라고 하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 개정해라고 그러죠. 이어서 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행인데 바른 노력, 바른 이제 이 아라짐이라고 하는 정념, 정정이죠. 이때 정은 정정할 때 이 정으로 쓰기는 쓰는데 그게 이제 수행이라 하는 거예요. 요런 그래서 입정하면은 바로 수행의 상태를 점검하라 이런 말이에요. 듣기 전에. 그러니까 듣는데 선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수행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건원통 그래요. 이건원통. 법문 들을 때는 이건원통이 돼야 돼요. 이건원통. 자, 이건원통이 뭐예요? 이건원통이 소리가 들리면은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이건원통이. 응? 원통. 소리가 하나도 손상됨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게 이건원통이. 즉, 그 말은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판단,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냥 그대로 원통, 그냥 손상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 그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문을 들으면은 여기서 그냥 들려서 그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건 원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응? 그러면은 생각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듣고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이해잖아. 응?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 그럼 기존에 다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응? 그래서 그냥 귀에 그대로 이렇게 될 때,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이 소리가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럴 때, 이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득 경험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경험이. 이렇게 일어난 이해일 때, 이게 이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이해. 그런데 이때 이건원통이면은 답답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단지 경험이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계속 내가 어떤 기존의 어떤 내 견해 또는 관념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맞니, 틀리니, 좋으니, 싫으니, 오늘 법문 잘하네, 오늘 못하네,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문하는 사람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말로 왔더라, 바꾸지, 내가 할게, 그래야지, 그러면. 응?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점검하라고 입정이라는 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입정에서 정은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수행은 바로 건강경 이야기하면 무주사항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도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인지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응? 응? 예. 자,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해가 일어나면은 이런 상태면 거기에 들리는 거기에서 바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응?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은 없어. 응?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이게 이 법회에 임하는 자세예요. 그게 바로 입정이에요. 입정. 그래서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수행이어서 수행 상태. 그냥 이건 원통. 이게 수행이에요. 이건 원통. 이런지 점검하는 거예요.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담 또는 법회에 임하는 자세는 바로 그 점검이에요. 이건 원통인지 아닌지, 내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점검을 해서 그냥 들리는 그대로. 자, 이러면은 이해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응? 이런 경험이면은 언젠가는 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도라고 하는, 이건 원통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자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근원통이 되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보고 했던 모든 것으로 이것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면은 이근원통이 안 되는 거죠. 응? 이근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각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건 뭐예요? 지금까지 듣고 읽었던 것은 뭐죠? 그거는 뭐죠? 응? 그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응?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열심히, 책도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본문도 들었는데, 그게 기억으로 나거나 이러죠? 응? 자, 그런데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각의 받침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각이라는 게 그런 건 자각 받침되지 않아요. 자각 받침되지 않아요. 그래서 들은 것, 읽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수행에서는 그걸로 규정함이 없어야 돼요. 규정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의 소용은 사실은 그걸 배워가지고 수행이 된다? 뭐라고 그럴까. 배워가지고, 그리고 읽고, 들은 내용대로 어떻게 되려고 하면요.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될 뿐이에요. 응? 수행의 장애가 될 뿐이에요. 이 수행의 이해는 경험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요런 경험, 이렇게 이해돼야 돼요. 아, 요런 경험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해를 해가지고 요대로 한번 해버리라. 아, 요 도랑 그런 거지. 그러면 요렇게 한번 도가 돼버리라. 이러면 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는 머리로 이해를 하고 내가 그걸 적용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경험을 이해해야 돼요. 요런 경험 상태, 경험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요런 경험 상태를 도라 그러는구나. 요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는구나. 경험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리로 이해된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예요? 어디서 읽고 이런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사실 이런 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되는 데는. 그런데 소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있느냐 하면,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해되고 난 다음에, 요걸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요걸 요렇게 표현하는구나. 요럴 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일 때, 그러면은 일단 소통은 되는데, 근데 그걸 개념으로 소통하면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결국 지금까지는 개념으로 어디서 읽고 있지만은 이제 경험적으로 이해됐으니까 그 말을 경험으로 이제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 경험을 모를 때는 개념으로 대화를 하죠. 개념으로 대화를. 근데 이런 개념 대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 오히려 장애 같아. 왜? 그걸로 가지고 규정하거나 경험을 오히려 규정하고 단정해버리든가 아니면 그 이해에 의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둘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관념화되도록 하든가 또는 수행이라는 것도 생각 노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라고 할 때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기억이 난데 뭐라고 그래요?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이 상해는 뭐죠? 무주상에는 색성향 미촉법, 금강경에 색성향 미촉법, 법이라고 하는까지도 무주예요. 응? 깨달음의 경험도 무주예요. 거기서 경험된 어떤 내용까지도 무주예요. 이래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읽은 것, 들은 것은 그걸로 규정하면은 수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은 진정한 자각이 일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네. 자, 그래서 어디서 읽거나 들은 것은 이럴 수는 있어요. 들리니까 오히려 경험이 상기될 수는 있어. 사실 누구나 이 경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중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사실 경험이거든. 단지 여기에 생각이 더해져 가지고 알아지는 경험만, 이 생각으로 해석된 이 경험만 지금 이 순간의 실제 경험이 아닌 거지. 이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작용되는 거니까 지금의 경험을 과거의 경험으로 해석해서 알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의 경험이 과거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규정돼 버리면은 지금 순간, 이 순간의 경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생들로서 맨날 생각으로 경험되는 것이 사실이란 착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험, 사실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와 좀 다른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서 수행에 들리는 얘기가 들으면 그때 자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경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건 내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런 데는 기존에 내가 알던 것과 다른, 가령 알던 거라면은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거고, 가령 기존의 이해와 다르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기존의 걸 고집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날 수 있는 거죠. 혹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 기존에 내가 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응? 단지 그렇게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모르는 거지. 어쨌든 모르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무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들었던 것은 들리는 경험은 있대.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에서 일어났을 때는 무주라는 거예요.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상, 그 점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각은 반드시, 자각이라는 이해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득 일어나게 돼 있고, 마치 새로운 경험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분명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알던 것은 그렇게 어떤 작용이 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규정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경험은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경험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이 경험, 들리는 이 경험, 우리가 이 경험에 우리가 딱 그렇게 머물려고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게 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딱 부딪히면서 오랜 습 때문에 이게 딱 저절로 판단이 일어나. 내가 판단하려고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말을 알아들어서는 이 순간에 이 경험 이것뿐이다 이거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일어나는 이 경험하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 저절로 일어나는 판단이 이게 어땠네 어땠네 이게 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이렇게 이게 자각이구나 전에 몰랐던 게 새로운 게 일어나는구나 이 말이었구나로 이렇게 알아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막 복잡하게 우리 의식 생각이라는 게 식이라는 게 그렇죠. 복잡하게 막 흐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 없어도 일때도 이게 그냥 여기에 그냥 일어나는 걸 그냥 놓고 그냥 머무르려고 아니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일어나는 것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만 지켜보는. 그런데 그 생각들도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그런데 그 생각들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거라면은 그 생각 말고 지금 일어나는 건 뭔데요? 생각도 지금 일어나는 거죠? 생각도 지금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뭘 제외하고 뭐에 머문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이게 그렇게 머무르는데 이제 이게 생각이 말로 이게 딱 해가지고 딱 튀어나와 버리면은 머무러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말로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은 그런 거죠. 말로 나온다 하더라도 규정된 거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라는 거지. 이런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규정이 일어나 버렸으면 이런데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더 나가서 제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전체적인 말의 이 전체적인 여러 맥락에서 보면은 계속 내 생각대로라고 계속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사실이야? 그럼 그러면,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는 생각이 그렇게 난다고. 자, 이런 맥락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이래요, 저래요.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요, 맞아요. 이러고 있는 맥락이냐? 요 차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판단이 일어난다? 판단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거죠. 한 게 아니죠. 근데 일어나는데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죠? 모르는 거죠, 또. 왜냐하면은 좋다라고 일어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맛있고 좋네. 맛있고 좋아. 그런데 이게
맛있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먹으니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럴 수는 있죠. 응? 이게 맛있는 거라면은 이걸 먹는 모든 사람이 다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이건 맛있는 거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거지. 응? 맛있는 걸 먹는데 맛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응? 이상하잖아. 맛있는 걸 먹는데 어떻게 맛없을 수가 있지? 맛있는 거 먹으면 무조건 맛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왜 그래요? 참 이건 맛있는 거야. 그래. 맛있는 거야. 이 말은 틀린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맛있다고 한 번 먹어보니까 저도 맛도 없네. 그러면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맛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게 맛있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니까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맛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이걸 맛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것이 이게 맛있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은 이거 맛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한 건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건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야. 이거는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야. 그런데 이걸 마시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은 맛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사실이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 응? 그런데 자 이걸 만약 판단이라 한다면은 맛있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나?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맛있다라는 생각일 뿐이야. 이게 맛있다라고 규정하면은 틀린 거야. 단지 맛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야.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이지 이게 아니야. 자,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분명하면은요. 스스로 분명하면은 이제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스스로 분명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분명하지 못하면은 어떤 판단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서 맞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판단도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주라는 거예요. 응? 자, 옳다는 것도 마찬가지, 틀리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도, 어떤 짐작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지.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근원통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나면 생각은 알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의근원통이야. 응? 의근원통이야. 예. 그래서 이 천수경인가 어디 근의 원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를 근의 원통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원통인 거예요. 심지어 이해됐다, 알아, 라고 하는데도 원통 이해된다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제, 진정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자각, 이것도 알 수 없어,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원통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 경험에 어떤 의심도 없게 스스로 태요. 어느 날 문득 스스로 분명해져. 그냥. 이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야. 응? 판단의 문제가 아니야. 예, 그렇기 전에까지는 무조건, 물론 그렇고 나면은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조건 무주상이. 어떤 판단, 어떤 생각, 어떤 것이든 무주상이. 그래야만 스스로 분명해지겠대요. 그래서 그걸 잊지를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오래 이제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사실은 판단이 일어나지요. 어떤 사람은 맞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틀린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분명한 것 같아. 일어나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분명하냐고 스스로 자문이 필요해요. 응? 스스로 분명하지 못하면서 남의 맞니 틀리니? 저 사람은 분명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직 조금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 자신이 분명해야. 그러면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응? 분명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이 생각대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수행이라는 것은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 점검이, 스스로의 경험 점검이. 내일 아침에 하는 야단법석이 일체유심조인데, 사람들이 일체유심조를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일체유심조는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보리라, 어떻게 하리라 문제가 아니라, 여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저렇게 이해되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뻤다가 미웠다 그런 건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기분이 좋으면 이쁘고, 여기가 기분 나쁘면 미워.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있지, 여기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옷 색깔도 좋고 오늘 참 이쁘다고 그러면 여기 기분이 좋다는 거야. 여기가 상태가 좋다는 거야. 여기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가지고 옷을 뭐 빨갛게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뭐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저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상태인 거예요. 여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분명하냐 안 하냐, 여기가 분명해야 그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지, 여기가 분명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괜찮았고 이 사람 아닌가 이러면은 뭐예요? 그 참으로 참 가장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아는데 응? 스스로 분명하지는 모르는 거예요. 응? 맨날 남 보고 잘하니 못하니 맞니 틀리니라고, 그건 자기 자신이 분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아예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이 생각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주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깨달음은요, 맞는 말 하는 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규정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맞는 말을 들으면 깨달음이 일어난다, 틀린 말을 들으면 깨달음이 안 일어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규정함이 없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점을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